문제가 되는 것이 의료를 생각하지 않고 환자를 상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탠다드 치과 대표원장 홍동환입니다. 자,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진료를 하러 오시면서 이제 임플란트 수가에 대해서 다른 데는 30만원, 35만원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비싸냐? 혹은 임플란트 비용 이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약간 공격적인 이제 얘기까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35만원 진료비 수가를 낮추는 고민에 대해서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근데 35만원으로 과연 병원 운영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잠실역에 스탠다드 치과라는 이름으로 개원을 하면서 저희하고 이제 연재영 원장님 두 사람은 고수과에 대한 그런 고집, 우리는 진료를 잘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진료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환자분들에게 제공하고 저희도 많은 환자분들을 보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더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능하면 낮은 수가를 최대한 유지해 보려고,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데 맞춰가지고 발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35만원 임플란트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5만원 임플란트가 처음 수년 전에 나왔을 때 에이 저거는 쉽지 않다, 저거는 오래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병원들이 더 커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잘 되던 병원들까지 이제 그런 수가를 따르고 있는 걸 보면서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나 싶어서 직접 해봤습니다. 뭐 실제로 환자의 수가를 제공하고 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결론은 일단 정상적인 진료와 정상적인 운영은 불가능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35라는 수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실제로 제대로 35 임플란트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 비용을 더 줄이거나 혹은 수익을 남겨야 되는데, 저희가 아무리 테스트를 해봐도 진료 퀄리티, 소위 기본적인 진료 퀄리티를 유지하고 그 다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환자에게 소위 사후 관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유지했을 때에는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35라는 수가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일단 의료의 자본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35만원 임플란트가 들어왔을 때 그 해당 병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확인된 사실들도 많아요.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의 자본이 들어왔을 때 그 자본은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소위 한탕하고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규모가 커질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 규모가 심지어는 다른 병원들까지, 소위 치과의사들까지 같이 덤벼 들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동조하면서 나갈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무장 병원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이 들어간 병원들을 사무장 병원처럼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무장 병원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의료를 생각하지 않고 환자를 상품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환자를 볼 때 저희는 기본적으로 진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자를 사람으로 봐요. 사람으로 볼 때는 이 환자에게 이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혹은 그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의료윤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자본들은 그걸 생각하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진료를 임플란트를 했습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이 임플란트를 5년, 10년 동안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뭐 어떤 임플란트든 간에 진료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자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저희하고 같이 계속 저희 그런 케어를 따라와 주시면 제가 최대한 오래 쓸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은 따라 주시기만 하면 제가 문제 있는 거 제가 찾아낼 테니까 저희가 오라고 할 때 와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료가 끝나고 나면 그 진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생각을 하고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사무장 치과 혹은 환자를 돈으로 본다고 하면 이건 채무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환자에게 갚아야 될 빚이 생기는 거죠. 저희는 그걸 빚이라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치과들에서는 그걸 빚이라 생각하고 무엇보다 병원 운영에 그 빚을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치료가 끝나면 환자와 관계는 끝났다고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수가만큼 강력한 마케팅은 없다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환자분들에게 35만원 임플란트라는 광고가 나오면서부터 모든 병원들의 광고는 다 묻혔습니다. 저희도 광고를 하는 병원이고 저희가 잘하고 있고 저희 나름의 브랜딩 하는 것 같아 계속 해왔던 병원이기 때문에 광고의 흐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35만원 임플란트, 소위 저수가 임플란트가 나오면서부터는 모든 광고는 그 35 임플란트, 30만 임플란트와 다 통일돼 버린 느낌입니다. 그 말은 환자분들에게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광고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미끼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그 미끼 상품을 통해서 환자를 내원을 시키고 그 내원시킨 다음에 다른 상품을 더 팔아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알리, 테무 같은 게 있죠. 초저수가로 사람들을 플랫폼 안으로 넣은 다음에 그 안에서 다른 상품을 구입하게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매출을 늘리는 그런 데들이 이제 그런 초저수가 마케팅을 하는 곳들이죠. 근데 치과는 상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치과에서 예를 들어 갔어요. 어떤 병원을 갔는데 환자분 이런 것도 필요하시고요, 저런 것도 필요하시고요. 환자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그게 약간 어떤 특별한 이름으로 이제 잘하는 걸로 포장이 되고 있기도 해요. 이게 정말 제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어떤 환자분이 저희 병원 오셨을 때 다른 병원에서 한 거라고 이제 저희 치료 계획서를 들고 오셨는데 황당한 걸 봤습니다. 임플란트를 5개를 싣는데 뼈 이식을 6개를 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임플란트 개수보다 대부분 뼈 이식은 적습니다. 왜냐면 임플란트 심을 자리를 하면 되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뭔가 병적인 소견이 있거나 그런 경우 하게 되는데 그분은 파노라마 상에도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는 임플란트 뼈 이식 자체가 2개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수가는 적게 했지만 뼈 이식 비용을 저희보다 훨씬 많이 해가지고 맞추더라고요, 총 금액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는 상품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데서는 저수가라는 미끼 상품을 이용해서 상품 파는 것처럼 마치 더 많은 상품을 권유해서 파는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해보고 제일 느꼈던 거는 일단 정상적인 진료,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자, 35 임플란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책은 박리담회입니다. 자, 박리담회는 누가 하냐? 대기업이 합니다. 일단 병원이 커져야 돼요. 병원이 커지면 상품이 아니고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의사마다 진단이 다르고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상담하는 사람마다 수가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 퀄리티는 의사 입장에서도 그런 곳에서 일을 할 때에는 내가 환자에게 좋은 진료를 제공해줘야 되겠다는 보다는 내가 오늘 이만큼의 환자를 심었다, 이만큼을 했다, 내가 많이 한 거를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심었다, 많이 했다, 이걸 강조를 하죠. 얼만큼 진료를 잘했다를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좋은 의사들을 모시고 그리고 좋은 직원들을 데리고 그리고 정상적인 진료하고 그 다음에 환자 끝나고 나서도 환자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거에 재미를 느끼는 의사들인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일하는 거에 대해 재미를 느끼는데 저수가를 했을 때 사람이 막 50명, 100명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걸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직원이 적지 않은 병원인데 엄청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그 직원들과 소통하고 환자들과 소통하고 그 다음에 의사들끼리 진료 계획 맞추고 그리고 환자들이 너무 기다리지 않을까, 환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대기 시간은 길어지니까 그걸 위해서 시스템을 갖추고 그런데 굉장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저수가로 미끼 상품을 통해서 저희 박리담회를 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쳐내야 됩니다. 저는 그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진료적인 측면에서도 환자들에게 굳이 하나 하지 않아도 될 진료를 권할지도 못하겠고, 그럼 그거를 팔지 못하니까 저수가를 했을 때는 당연히 실제 저수가 비용에 비해 병원에 비해서 훨씬 수가가 적어지겠죠. 상담 비용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병원 운영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운영이 안 되면 좋은 의사들과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직원들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생활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게임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불가능한 생겼지만 이번에 테스트를 해보면서 너무나 명확하게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병원을 하는 이유는 사람을 상대하기 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했습니다. 저는 진료하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병원 원장님들은 다 좋아해요. 진료를 좋아한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내가 기계적으로 뭘 한다기보다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임플란트를 갖다가 하는 80세 할아버지님과 약간 말투가 좀 어눌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치료가 하고 나서 막 본인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십니다. 수면 끝나고 나면 살짝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분하고 시간이 되니까 한 20분씩 막 얘기를 합니다. 얘기 들으면 재밌어요. 전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불가능한 운영입니다. 그쪽은. 저는 불가능하죠. 제가 35만 원을 하면서 그런 환자분들에게 20분씩 30분씩 얘기를 듣고 있으면 병원은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저하고 이제 저희 병원의 컨셉하고는 너무 맞지 않았고, 아무리 이제 소위 가성비를 따지더라도 불가능한 체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병원 의사들이 이제 연장 원장님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가성비란 말이거든요. 백종원 대표님의 도건코리아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건 하나를 산다 그러면 똑같은 품질이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저렴한 걸 사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도. 의료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병원들도 있어요. 정말 양심적으로 진료하시는 분들은 소위 가성비 병원입니다. 너무 좋은 진료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해요. 근데 그 저렴하다는 것이
총 진료비에 해당하는 겁니다. 한 항목이 싸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크라운이 하나가 비싸고 쳐도 그 병원을 가면 크라운을 굳이 안 합니다. 다른 병원 가면 그 크라운이 싸지만 크라운을 해요. 뭐가 좋은 건지, 뭐가 가성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당연히 크라운을 하지 않고 진단을 해주는, 그러니까 필요한 진단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성비를 저희가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따라왔습니다. 소위 싼 병원들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싸게 할까, 우리는 저렇게 할 수 없을까 항상 고민해왔어요. 일부는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5라는 임플란트 수가는 아예 그냥 그 비용상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전체 금액에서 뭐 다른 진료 같은 걸 해가지고 소위 미끼 상품이니까 제가 모르는 운영이 있을까 싶어서 해본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해보고 거기서 오는 환자들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환자들 가지고 상담을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하더라고요. 터무니없이 낮게 나옵니다. 저희가 상담을 했을 때는 병원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서 그 상담 받은 걸 가지고 온 걸 봐도 제 입장에서는 난 이렇게 말 못하겠는데? 라는 게 더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가로 제대로 진료를 하고 제대로 진단을 하고 제대로 운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기사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정상적인 임플란트 수가라는 설문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40%가 넘는 환자분들이 50에서 60만 원대가 적정한 가격이다. 국가의료공단에서 입장한 120만 원 아무리 외쳐봐야 환자분들이 요구하는 혹은 생각하는 수가는 50에서 60만 원인 겁니다. 요것도 쉽지 않은 수가입니다. 근데 35만 원이라는 수가는 환자분들도 느끼는 거죠. 이거는 좀 과하다. 그러니까 가면은 다른 걸 좀 각오하고 가시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합쳐져 가지고 그 정도 되지 않겠거니. 근데 이거를 통해서 수익을 내려고 해야 된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적은 수가로 좋은 진료를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은 수가로 그 높은 마진을 내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무리수를 듭니다. 엄청 많은 환자를 보고 엄청 많은 환자를 정해진 안에서 어떻게든 쳐낸다고 하죠. 쳐낸다고 표현합니다. 냉정하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료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진료를 하는 걸 너무 많이 봐왔고 그렇게 해서 환자분들이 하다가 튕겨져 나갈 너무 많이 봤어요. 대표적으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는 우리가 할 테니 신경치료는 다른 데 가서 하고 오세요. 우리는 진료하려면 신경치료 6개월이 걸립니다. 말이 안 됩니다. 수술은 바로 잡아줘요. 근데 임플란트가 아닌 다른 것들은 딴 데서 하고 오라고 하거나 우리는 6개월이나 1년 걸리니까 기다리십니다 합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환자한테 정작 중요한 건 신경치료거든요. 신경치료로 통증을 줄여주는 거. 그게 아니면 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환자분들의 얘기도 많이 듣고 1년에 환자분들의 몇 가지 케이스를 보면서 꼭 한 번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테스트 해봤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35만 원 임플란트 수가 가성비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성비라기보다는 미끼 상품에 가깝고 그걸 통해서 그 병원들은 뭔가 뒤에서 수익을 낼 방법을 고민할 겁니다. 저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는. 근데 그 수익이 환자분들에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에게도 결코 좋은 방법으로 변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꼭 병원을 선택하실 때 이제 그런 35만 원 임플란트를 통해서 병원을 가시더라도 꼭 제대로 진단을 받고 있는지 그 진단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지 의사가 의료적인 지식으로 환자를 이해시켜 주는지 그리고 진료에 있어서 너무 한쪽으로만 편파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은 꼭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을 고르실 때 싼 병원, 더 싼 병원을 고르지 마시고 그 중간에 좀 수가가 높더라도 제대로 된 좀 진료를 할 것 같은 병원들을 한두 개 정도 해가지고 그런 병원에서 좀 진단을 제대로 받아보시고 그 진단을 바탕으로 한번 가보시면 덤태기를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병원 고르실 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센다치과 대표원장 홍동환이었습니다.